네, 고품격 경제수다 힙톡. 오늘 주제는 애플입니다. 이 서학개미가 애플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과장님. 그쵸? 맞아요. 그 애플이 다음 주 7월 27일에 2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이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지금 뭐 약간 시장에서 난리가 났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애플의 실적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그러면 일단 다음 주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애플의 최근 이슈를 좀 모아봤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하나씩 이제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그러면 일단 그 아이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이폰부터 한번 좀 볼까요? 아이폰을 일단 애플이 더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요청을 한 건 아마 더 많이 팔릴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애플은 지난 몇 년 동안 아이폰 초기 생산량을 7,500만 대 수준으로 유지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공급 업체들한테, 부품 공급사들한테 9월 출시 예정인 신제품 아이폰 13의 초기 생산량을 작년보다 20%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이폰 13의 초기 물량은 대략 9천만 대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이었던 아이폰 12 시리즈가 7개월 만에 1억 대가 팔리는 흥행을 보였고,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처음 나오는 신형 아이폰인 만큼 이 추가 수요에 대한 애플의 기대감이 참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산량을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잘 팔릴 것 같다는 기대감이 크니까 요청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플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1억 대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2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잘 팔릴 수가 있나?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거를 의미하겠죠. 근데 또 아이폰, 뭐 애플, 저도 애플 맥북 쓰고 있지만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액세서리가 너무 전용으로 나오니까 그쵸, 너무 비싼데 요 아이폰 사도 그 충전기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저도 아이폰은 안 써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그 뭐 애플 워치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뭐 애플 워치만 있나 보면은 에어태그? 에어태그는 뭐에 쓰는 물건이죠? 에어태그는 왜 차키나 리모콘, 지갑 이렇게 좀 자주 흘리고 다니거나 뭐 어딨지 항상 찾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붙여놓으면 아이폰을 통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대요. 뭐 요거에 대해서 시티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금융그룹의 애널리스트가 독자적으로 본인이 이제 조사를 해봤는 모양이죠. 이 에어태그에 대한 시장 수요가 좀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4개를 사면은 99달러를 내야 되는 이 에어태그랑 뭐 키링, 루프 이런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은가 본데 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12에 부착해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팩 이런 것도 출시를 했다면서요. 근데 사실 스마트폰 저도 사용하지만 거의 하루 종일 뭐 카톡 확인하고 뭐 업무상 오는 어떤 연락들 확인하고 뭐 각종 메모 어플부터 해갖고 제가 스마트폰을 진짜 저도 이렇게 많이 쓰는 줄 몰랐는데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배터리가 얼마나 좀 오래 가느냐를 보고선 스마트폰을 사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은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보조 충전기랑 다르게 또 얘가 유선이 아니고 무선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뭐 액세서리 매출도 같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근데 또 애플이 이렇게 무조건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기만은 또 어려운 게 이제 경쟁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샤오미한테 이번에 좀 밀렸대요.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의 샤오미가 아주 무서운 성장 속도로 애플을 제치고 2위를 차지를 했다고 해요. TMI로 말하자면 1위는 삼성이었고요. 미 정부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가 죽고 샤오미가 날아오른 건데요. 이제 시장 점유율을 구체적으로 따져봤더니 샤오미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7%, 애플은 14%였어요. 그러니까 3%포인트 차이가 나오는 거니까 생각보다 작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아이폰 13이 나오면 또 뒤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무섭다? 오, 이 정도라고? 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샤오미의 성장세예요, 성장세. 애플의 2분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 오를 때 샤오미는 무려 83%. 83%요? 네, 83%. 샤오미가 이 속도를 유지하면 애플하고 격차를 더 벌릴 뿐만이 아니라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도 현재 위태위태하다. 약간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일단 우리가 애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출도 그렇고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이제 좀 사람들 기대가 크니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애플 주가가 지난주 7월 셋째 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가 총액도 2조 5천억 달러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역시나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JP모건 다들 들어보셨죠? JP모건의 애널리스트 세미 채터지는 이 애플 주식 비중을 확대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170달러에서 175달러로 5달러 높였어요. 이유는 일단 아이폰 12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될 것 같고 또 지속적으로 맥이 잘 팔릴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아이폰 13에 대한 월가의 기대도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정상적인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목표 주가를 충분히 175달러로 설정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이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낮게 형성돼 있다라는 거는 이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 짐 수바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수바는 아이폰 13이 아이폰 12와 크게 다르지 그러니까 아이폰 13이 아이폰 12랑 그 기능이나 디자인 이런 거에서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시각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다른 게 없으니까 뭐 그렇게 잘 나가겠어? 라는 시각에 이제 월가가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게 잡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다. 이 두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아이폰이 막 급격하게 변화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잔잔한 변화가 있을 때 오히려 이 애플의 주가가 더 잘 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큰 변화가 없어도 주가는 잘 나갈 거다, 낙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해진 요즘 이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매력으로 다가갈 거기 때문에 애플 괜찮다 이렇게 보고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바는 애플의 신규 시장 확대에도 또 특별히 주목을 했는데요. 신규 시장이라 하면 여기서는 인도를 말하고 그쵸. 있습니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하대요. 되게 낮죠? 생각보다 높지가 않네요. 심지어 인도에는 애플 스토어가 한 군데도 없대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이 인도 시장에 잘만 침투하면 13억에서 14억 인구가 잠재 고객이 되는 이제 아주 큰 시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 사실 중국 시장을 놓쳐도 중국 시장을 샤오미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인도 시장을 잘 잡으면 여기서 또 새로운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수바는 인도 시장을 이 시장으로 확대해 가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어떻게 이 시장을 확 사로잡을 건지에 대한 언급은 안 해줬더라고요. 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래도 뭐 인도 시장이 있다라면서 수바도 애플의 목표 주가로 17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이 시장에서 그럼 전반적으로 보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냐? 이 컨센서스라는 거는 시장의 뭐 참여자들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눈 애널리스트들도 있고 뭐 이런 그 시장 분석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얘네는 요 정도 선에서 뭔가 수익이 날 거다, 매출이 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반적으로 동의된 전망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센서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뭐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마켓비트라는 사이트에 올해 2분기 애플의 주당 순이익 컨센서스가 99센트로 나와 있는데요. 과연 이제 실제 매출하고 실제 주당 순이익이 어느 수준일지 되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켓비트라는 사이트에서 애플의 과거 실적 기록들을 보면서 한 가지 놀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기분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이제 2021년 1분기까지 지난 20분기 동안 주당 순이익이 항상 컨센서스보다 높았고
매출 컨센서스를 놓친 것도 단 한 번뿐이에요. 그러니까 20분기에서 19분기는 매출도 항상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아, 꾸준하게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뜻인데 뭐 그런 과거 기록도 있고 또 애널리스트들도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번 실적 발표도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은 뭐 한 번씩 코멘트 하고서는 마무리 지을까요? 샤오미가 중국 시장에서 하웨이 대신에 활약을 하니까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이 밀리는 일도 있구나. 저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나만의 우량주 고르기 편 몇 가지 살펴봤던 기준들 있잖아요. 그 원칙에서 한 가지가 이제 시장 점유율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가져갔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그쵸. 점에서는 당연히 샤오미보단 애플 아닌가요? 저는 네. 일단 애플 고. 저는 뭐 지금 우리 하는 얘기 쭉 이어지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라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 생활에서 자기가 쓰는 제품들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찾아서 그 회사 주식에 투자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선입견이 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뭔가 매니아스러운 제품을 사용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A 로션을 사용을 하는데 A 로션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B 로션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 그래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B 회사 제품이 훨씬 높은데 내가 A를 쓴다 그래갖고 무조건 A 기업에 투자하거나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시 돌아오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제품과 서비스 그런 걸 만드는 회사가 애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자동차까지도 만든다고 하니까 장기 투자할 때 뭐 요 정도의 회사가 있을까? 넘사벽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전무님이 휴가를 가셨어요. 전파사의 이전무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이번 주는 조금 나오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이 못해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남기셨고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오는 이 힙톡 주제는 뭔가요? 현지 시간 20일 따끈따끈하게 나오는 넷플릭스의 실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실적은 그냥 기사만 봐도 아, 얘네 잘했구나, 못했구나 한눈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희는 조금 더 딥하게 주주서한 이 넷플릭스가 주주들에게 어떤 정보를 공개를 했는지 얘네들의 콘텐츠 전망은 어떻고 뭐 경쟁 전망은 어떤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게 넷플릭스가 주주서한을 이렇게 공들여 쓰는지 솔직히 잘 몰랐는데요. 보니까 앞으로 어떤 콘텐츠가 나올 건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오는 고품격 경제수다 힙톡에서는 넷플릭스의 2분기 실적과 함께 넷플릭스가 주주서한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어떤 좋은 정보를 공유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전파사는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경제전파사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전파사 소식지에 고품격 경제수다 힙톡 메뉴를 찾으셔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오늘 얘기 나눈 걸로 텍스트 콘텐츠가 발행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셔도 괜찮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제전파사 검색을 하셔도 저희가 나오니까요. 검색해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